자, 지금 이번 대선에서요, 각각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윤은 개헌 연정 같은 문제, 그리고 기득권 편향이다라는 문제. 이재명은 그야말로 전국토의 대장동화. 아니, 성남에서 그렇게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위례, 정자동까지 다 해먹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전부 먹을 거리를 다 해먹지 않겠느냐. 그리고 폭력적 이중성을 지금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가 조폭과 친했다. 뭐 아직 확실하게 명백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에 조폭이 자주 등장했고 또 그의 말도 조폭 못지않는 찢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욕. 솔직히 저는 이재명의 욕을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쟤보다 나은 거는 욕하는 제주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김부성과의 저 논란을 통해서 또 이재명의 척근들이 대대로 따라다니면서 그 이재명 주변에 포진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조폭 출신이라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야말로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예산을 쓴다든지 사람을 꼽는다든지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이재명의 밀어붙이기식 폭력적 이중성. 과거에 이런 거는 이명박이 굉장히 잘했는데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는 좀 달랐죠. 정치인 출신이요. 근데 이재명은 이명박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이런 거를 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이 지금 제가 앞에서 말한 개헌과 연정 문제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기득권 편향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일은 이거는 윤 자신의 정체성과 매우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총장일 때 윤 그리고 또 이 윤이 뜨는 계기가 되었던 국정원 박근혜 정권 때 댓글 수사팀장으로서 윤 그때 저는 사람의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윤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거나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매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생방송 국감청문회에서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덮어주려고 하는 자기 윗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말을 하는 윤을 보면서요. 야, 보통 사람이면 조직에 저렇게 하지 어려울 건데. 그런데 그때 중앙지검장은 그런 윤을 보면서 이 청문회 도중에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 굉장히 뭔가 소신이 강하거나 굉장히 냉정하거나 참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그때 윤을 잠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윤의 상관이 자기 집에까지 불러서 국정원 직원 구속영장 청구하지 마라 했는데 윤이 하겠다고 밀어붙였다든지.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의 소신은 정파적인 걸까? 아니면 저 소신이 원래 이런 일에 있어서 검찰 조직의 상부는 우리가 영화에서 내부자들 같은 데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위에서 접어하면 접어버려야 되고 그냥 덮어하면 덮어버려야 되고 거기에 맞서는 것은 거의 또라이 검사들이나 곧 옷벗을 여러 가지 캐리어가 좋지 않은 지방대학 뭐 이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검사가 한번 객기 부린다. 이럴 때나 그러는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나 그런 자가 등장하지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검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자가 또 등장한 게 언젠가 하면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특검이 가결됐을 때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느닷없이 수사팀장으로 또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예민한 정권과 관련된 사실에 수사팀장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박 정권에 의해서 수사 때문에 물을 먹고 뭐 대구 고검에 검사로 내려가 있다가 한직을 떠돌다가 마침내 파격적으로 박영수 밑에 수사팀장이 됐다. 그러면 뭐 원도 함도 없이 아주 도륙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륙을 했죠. 자,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를 이용하려는 아마 좌파 정권의 자기 정권이 좌파가 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했으니까
거기에 줄을 서서 확실하게 도륙을 해줬으니 저 사람은 아마 중용이 될 거다. 이래 봤는데 당시 중앙지검 자리가 윤이 가기에는 2등급이나 높았어. 윤의 계급이 낮았던 거죠. 나이에 비해 늦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이 2등급을 상승해서 중앙지검장이 되고 말만 중앙지검장이지 사실상 검찰총장이 내정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윤이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중앙지검에 갖고 와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조사하고 집어넣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때 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권에 확실히 줄을 쓴 뭐 있어 보이더만은 그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조국을 압수수색하면서 조국, 유재수 그리고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이 부분까지 칼을 대밀면서 정권과 맞설 때 저 사람은 여야를 떠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정의를 관철하려는구나. 그래서 팬이 생겼고 여러 가지 지지를 받았고 이 무력해진 보수 야당은 내부에서 후보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윤이 입당을 해서 후보까지 거머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에게 바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옛날에 그렇게 정의를 향해서 꿋꿋이 뻗댔던 것처럼 지금도 집권해서 승리해서 문 정권을 도륙내고 그래서 좌우 정권의 모든 불의를 끝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이런 쪽으로 돌아간 거죠. 보수가 그렇게 박근혜 보낸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누가 그 이야기를 보수, 아스팔트 보수에서 지적합니까? 유튜브에서 지적합니까? 극소수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자, 그러니까 윤은 이제 국민의 여망대로 문 정권을 청산한다 하고 솔직히 말하면 공약은 좀 대중적이고 서민적으로 좀 파격적으로만 해도 대충 대통령은 되게 돼 있는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윤은 문을 청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개헌이나 연정 또 그의 권력계획위원회 발언에서 드러났고 김종인이하고 문재인, 홍석현 떠나가서 김병준, 김한길 등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윤은 지 대통령만 되면 그만이고 스스로 권력을 낮추어서 우리 사회에 권력을 쫓는 정파 보수 쓰레기들한테 권력을 나눠주고 야당에도 나눠주고 자기는 그냥 폼이나 잡고 가겠다는 것.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꾼 중에서 보통 정치꾼이 하는 행태가 아니다. 그래서 윤이 정의로운 그래도 좀 앞뒤가 꽉꽉 막힌 정의로운 공정의 화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수구 기득권 정치꾼들의 일종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있다. 또 그 뒤에는 기업으로 상징되는 재벌들의 영향이 윤에게 굉장히 깊숙하게 상류 기득권 재벌 등의 영향이 박혀 있다는 게 지금 윤의 여러 이야기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명백하게 기득권 편향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개헌과 연정을 말하는 것, 권력 축소를 말하는 것은 문 정권에 대한 청산을 포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득권 편향까지 가지는 것은 이거는 개혁하겠다는 것도 포기한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포기하고 대선을 어떻게 이기냐. 저는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가면 확실하게 다음 주쯤 역전을 허용하고 안정적으로 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재명도 문제가 많은데 그는 왜 그냥 된다면요? 이재명의 전국토 대장동안 저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아주 꼼꼼하게 알뜰하게 다 해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왜 이걸 갖다가 의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이재명이 야당 지지를 다 복원시키고 2, 3, 4, 50대에서 윤을 앞서기 시작할까요? 개헌, 연정, 권력 축소는 윤 측에서 스스로 드러낸 말이고 그래서 정권 심판 의지가 없다라는 게 윤 쪽에서 스스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윤 본인의 말을 통해서 기득권 편향도 확실히 드러났고 본인이 경제를 바라보는 사고가 어떤가는 자신의 밀턴 프리드만이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실히 나왔어요. 그런데 대장동 문제는 이재명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잡아떼고 적반하장으로 특검하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적어도 지 패거리 안에서는 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확장성이 문제지만은 적어도 한 33% 패거리는 모으고, 원래 저 패거리가 다 모으면 33%는 언제든지 돼요. 거기에 더해서 한 3, 4%의 표도 모으는 단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가진 그 폭력적 속성은요, 한마디로 그 폭력적 이중성은 모든 대선 후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심각한 하자들로 인해 서로 퉁치는 겁니다. 김건희의 하자와 이재명의 하자, 이런 부분들이 퉁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자 하면요, 지금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드러난, 그야말로 눈에 보거나 들었거나 이런 약점들이고, 윤석열의 약점은 추상적인 약점인데 보통 눈에 보이는 구체적 약점이 더 힘들고 추상적 약점은 약하기 마련인데, 이번에 이 선거 캠페인의 문제로 인해 윤석열은 자신의 추상적 약점이 드러나고 이재명은 그 구체적 약점이 감춰지고 있다. 희한한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이 대선 캠페인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고,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입니다.